안녕하세요. 파도를 사랑하고 바다를 아끼는 프로서퍼 최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핑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좀 더 친환경적이고요. 또 파도를 타게 됐었을 때, 파도 위에 얹어졌을 때 구름을 타보진 않았지만 구름을 타는 느낌처럼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운동이 서핑이라고 봅니다. Summer's been so damn boring. Water's so crystal clear. I can still taste that sunrise, even though physically you're not here. All of it's picture perfect, but I don't really feel the joy. Wish I saw myself without you, but I don't have a choice. I would tell the oceans wide, it's so insane that it's you and I that I can't shake. 오늘의 동해인 포항 1세대 서퍼 최준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서핑을 하시는 분이어서 네. 딱 보니까 건강미, 그 얼굴에서 광채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나면서 뭔가 그 여유로움, 네. 뭐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 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웃으시는 미소에서도 그 보통 현대인들이 다들 바쁘고 막 지쳐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없으세요. 비결이 뭐죠? 바다와 함께 한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군요. 서퍼들은 원래 다 이래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월포에 네. 와 있는데요. 사실 월포 해수욕장이 참 바다가 아름다운 곳인데 네. 한동안은 사람들 발길이 좀 뜸했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와서 또 굉장히 핫해졌더라고요. 네, 이제 핫한 해변으로 또 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곳이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유, 있는 이곳. 영광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조금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 맞죠. 네. 1세대 서퍼라고 들었습니다. 포항에서 서핑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포항에서 한 지는 이제 한 9년, 10년 정도 됐고요. 제가 뭐 완전히 1세대 서퍼는 아니고 굳이 따지면 한 1.5세대? 그 정도 어쨌든 포항에 그 서핑이라는 문화가 네. 거의 처음 들어왔을 즈음부터 서핑을 하셨던 거네요. 네, 맞죠. 그 10년 전에 서핑을 사람들이 좀 생소해 하던 시절에 네. 서핑하고 있으면 저처럼 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네. 주로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저희가 주로 듣는 내용들은 파도가 치는 날 이제 저희는 이제 파도를 타러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해변을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위험한 모습으로 보였는지 이제 걱정을 해서 신고를 많이 하셨어요. 해양 경찰서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예. 네 이제 해양 경찰이 해변으로 와요? 나와라 해가지고 네.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서핑은 원래 이렇게 탑니다 하고 그렇게 시작됐었죠. 그래도 갑자기 경찰이 나 잡으러 오면 좀 겁나지 않아요? 근데 뭐 제가 뭐 불법을 한 게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레저를 즐기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괜찮았었습니다. 그럼 해양 경찰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까? 운동하시는 중이었군요 하고 또 그냥 가시고. 네, 조심해서 타고 하시라고. 저기 이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혹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러 왔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도 안전하게 타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 생각은 못했어요. 이게 신고하는 분들이 하긴 걱정을 하실 수는 그러죠. 있어요.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지 저는 궁금해요. 저는 약간 멀리서 보고 있어서 서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바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때는 해변에 사람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바다를 전세 낸 듯한 기분이랄까? 네, 이 넓은 바다가 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5명, 6명의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만을 위한 바다다 이렇게 느끼지기도 했었고 주변에 그렇게 뭐 상권이 발전해 있거나 그렇진 않았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부터 이제 가게를 조그맣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5 모이면서 네. 이제 아지트 같은 이런 샵을 꾸려 나가게 됐는데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걸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 생각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취미로 네. 했다가 이걸 사업까지 이어나가셨다면 네. 야, 그 서핑의 매력이 뭘까요?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걸 만한. 서핑은 인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파도가 치는 날도 있고 잔잔한 날도 있고 우여곡절이 이렇게 있는 것을 믿겠지만은 어느 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파도를 만나서 엄청 즐거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또 파도가 너무 거칠어서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네. 이제 파도를 타러 탁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 무섭나요? 전 좀 무서운데. 처음에는 솔직히 좀 두려움이 예.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갖추고 나면 이제 파도가 이렇게 꿀렁꿀렁 할 때 그 파도 타는 그 느낌만으로도 되게 기분 좋고요. 서핑을 해보시면 네. 파도가 언제 좋아요? 좀 춥고 바람 불면은 파도가 좋나요? 네, 춥고 바람 부는 날이 파도가 잘 들어오는데 네. 바람이 분다기보다는 바람이 만들어주고 나서 네, 이제 그 다음 날 네. 바람이 멈췄을 때 네. 너울 파도만 밀려올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서핑의 매력에 푹 빠지셨지만 요즘은 서핑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나도 맞아요.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긴 하는데 당장 시작하기엔 좀 막막한 기분도 들고 네. 이런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제가 3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바다에서 하는 것보다 보니까 그 파도가 날씨가 춥고 바람 불 때 더 오히려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일반인 분들 서핑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서핑할 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일명 물에 들어가게 갈 때 입는 슈트가 있어요. 네. 겨울용 수트가 네, 있어요? 겨울용 슈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음으로 인해서 네. 체온을 유지를 할 수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시간, 3시간이든 물속에서 서핑을 또 즐기실 수가 있고요. 두꺼워요? 네, 미리수가 두껍습니다. 오, 좀 이렇게 보온도 잘 되고. 네, 보온도 잘 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부츠라든지 장갑 그리고 후드, 머리에 쓰는 후드 네, 이것까지 착용을 하게 되면 네. 얼굴이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이제 피부가 바다에 노출되는 부분이 예. 네, 그렇게 되면 장시간 동안 물에서 활동을 해도 추움을 못 느끼고 네, 서핑을 또 즐기실 수가 있죠. 슈트 안에 또 이제 담이라는 소재가 또 들어가 있으면 네, 우리 일명 이제 입는 내복 같이 네, 그런 따뜻한 재질로 되어 있는 슈트가 있어요. 네, 그걸 입음으로 인해서 체온 유지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슈트를 안 입더라도 네, 이제 물 수온도 같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네, 해변에서 그냥 래시가드 이런 것만 착용을 하시고도 서핑을 즐기실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덥던 춥던 언제든지 서핑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물에 들어가 있으면 추울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걱정스러웠는데 네. 계절에 맞게 다 장비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아무래도 안전 부분. 그렇죠. 나는 수영을 못 하는데 물이 무서운데 네. 서핑을 해도 괜찮을까? 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수영 못해도 할 수 있나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서핑을 즐기시고 또 파도가 부서져서 오고 하는 데는 수심이 낮은 지역이에요. 네, 수심이 낮아서 깊어봤자 우리 뭐 가슴 정도? 네, 이 정도 수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보드 위에 또 엎드려 있고 이제 젖다 보면 이제 파도를 또 탈 수가 있는데 한 번씩 이제 물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슈트를 착용을 하게 되면 슈트가 이제 물에서 띄워주는 역할을 해요. 몸을 얘를 입고만 있어도 물 위에 떠 있는 게 굉장히 좀 쉬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핑하려고 수영을 미리 배울 필요는 없겠군요. 네, 하다 보면 예.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수영도.
오, 아무래도 이게 물에서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수영은 못해도 관계없다. 네. 자, 그 다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장비도 보면은 뭐가 좀 막 크고 네. 비싸 보이고 그래서 네. 서핑 배우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세요. 네. 비용 좀 많이 드나요? 자기 장비를 다 갖추고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겠는데 지금은 이제 서핑샵들이 해변마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서핑 슈트라든지 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렌탈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 뭐 2, 3만 원이면 예, 빌려가지고 또 하루 신나게 또 타실 수도 있고요. 장비를 그렇게 비싸지 않은 네. 비용으로 네, 빌릴 맞습니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담은 또 우리가 그렇죠. 안 예, 가져도 줄어들죠. 네, 네.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 서핑은 파도를 타는 그냥 일반적인 서핑 보드고요. 다른 쪽으로 보시게 됐었을 때 바람을 이용해서 탈 수 있는 이제 서핑 보드 위에 닷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달릴 수 있는 윈드 서핑이 또 한 가지가 있고요. 카이트 서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치, 연 같은 장치를 이용을 하여가지고 바람을 타고 또 서핑 보드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서핑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서핑에는 이제 숏보드부터 해서 롱보드까지 해서 다양한 종류의 서핑 보드가 있는데 처음 시작을 하실 때는 롱보드를 이용을 해서 좀 더 파도를 쉽게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서핑을 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익스트림하게 타고 싶으시면 보드의 길이를 줄여서 짧은 보드, 숏보드를 이용을 해서 익스트림한 서핑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고향이 포항이신가요? 네. 아닙니다. 울산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울산에도 바다가 있는데 네. 포항에 지금 거의 10년째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포항 바다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제가 처음 서핑을 접했던 건 부산에서 서핑을 접했었어요. 네, 이제 부산에서 이제 스킨스쿠버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좀 취미로도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포항에는 이제 산업 잠수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파도가 치는 날은 서핑 취미를 하고 이제 파도가 안 치는 날은 이제 산업 잠수일 또 일도 하고 강사로 스킨스쿠버 강사로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포항 바다가 서핑을 타러 왔는데 정말 외국에서 올 법한 그런 파도가 쫙 밀려오는 거를 보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마음에 아, 내가 서핑을 탈 곳은 여기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서핑을 지속적으로 여기서 포항에서 하기로 됐죠. 포항 그 용안리에서 첫 그 파도를 봤을 때 네. 신봤다 막 이런 기분이었나요? 그렇죠. 예. 아니 이런 데가 있었나 막 이런 거. 맞아요. 처음 봤을 때 딱 알아보셨어요? 여기는 진짜 서핑하기 딱 좋은 곳이다 이런 느낌이 와요? 네, 처음 딱 그 바다를 느꼈었을 때 여기만한 곳이 없겠구나 나한테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이 보시면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 호랑이 꼬리 부분이 나와 있다시피 항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도가 밀려올 때 한 곳으로 조금 집중해서 몰려서 파도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으로 수심이 조금 일정하게 낮은 부분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파도가 좀 잘 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북동풍 바람이 많이 불어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람이 불고 난 이후에 밀려오는 너울 파도가 아주 멋지게 또 밀려오는 곳 중에 또 하나입니다. 특히 영일만항 쪽 부분에는 이제 방파제가 이렇게 막고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밀려오는 파도들에 있어가지고 파도가 이제 일명 말하는 배럴 파도라 해서 이제 휘어 감기는 파도, 그 파도가 이제 들어오는 횟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서퍼들의 꿈은 그 배럴 파도를 타보는 게 많은 서퍼들의 또 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항 이 파도가 이제 전국적으로 또 유명해진 하나의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핑하는 그 멋있는 사진 같은 거 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서퍼가 그 위에 이렇게 탁 멋있게 탁 이렇게 있는 거. 아, 그게 배럴 파도군요. 그 배럴 파도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파도 속 안에 속 들어가서 안에. 그 파도를 뚫고 나오는 형태를 이제 배럴
탔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아, 그러게요. 서퍼분들이 뭐 배럴 탄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시던데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포항에서 그 서퍼들의 로망인 그 배럴 파도가 네, 많이 온다는 얘기. 많이 온다는 얘기 맞습니다. 이야, 그럼 많이 만나보셨어요? 배럴 파도? 네, 저는 이제 많이 만나봤고 그 파도에 또 많이 휘어감기도 봤고, 네, 뚫고도 나와보고. 근데 포항 말고 이제 유명한 서핑 스팟 하면은 양양하고 네. 있고 뭐 제주도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런데 네. 그 다른 지역 바다들하고 네. 비교를 하면은 각각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양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스팟들이 있어요. 네. 포항처럼.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죽도 해변이라는 곳, 그리고 기산문 해변이라는 곳, 거기도 이제 포항 바다와 조금 비슷하게 이제 배럴성 파도도 오고 무른 파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무른 파도? 네, 조금 이렇게 네. 컬이 많이 안 선 파도들이 또 일정하게 많이 쳐주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짧은 보드를 타는 사람이라든지 롱보드를 타는 긴 보드를 타는 사람이라든지 조금 더 이제 조율을 하기 좋은 거에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진 곳이 약간 양양이라고 보시는 게 좀 네, 다양한 좋을 것 같고요. 종류의 파도가 오는 곳.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름철 파도 남쪽에서 바람이 쳐줄 때 그때 이제 제주도 중문 쪽이 있어요. 중문 해수욕장이라는 곳. 거기서는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과 파도를 이제 정면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국제 대회가 이루어질 정도로 거기 이제 여름철에 만날 수 있는 배럴도 파도가 밀려오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제주도는 또 여름에 파도가 좋고 네. 서퍼들은 여름에 제주도 갔다가 겨울 되면 포항 오고 이래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근데 포항에도 용안리에서 처음 서핑을 많이들 시작을 했지만 네. 요즘은 또 우리 최준우 대표님이 월포까지 이렇게 개척을 하셔가지고 네. 월포에서도 서핑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월포랑 용안리도 차이가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용안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럴성 파도라든지 파도가 조금 경사가 급하고 힘 있는 파도가 많이 밀려오는 반면에 이제 월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항만으로 이렇게 안으로 옆으로 많이 굽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라든지 파도가 조금 걸러져서 들어오고 그리고 수심이 좀 더 일정하게 용안리보다는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초보자나 그리고 중급자 이 서퍼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형태의 지형과 파도가 밀려오는 포인트가 월포 해수욕장 포인트입니다. 그럼 각각 그 취향에 맞춰서 네, 그렇죠. 선택을 하면 네, 되겠네요. 맞아요. 오늘은 좀 용안리에서 타고 싶어. 그렇죠. 오늘은 좀 네, 월포에서 약간 네, 잔잔하게 타고 싶어. 네, 맞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네. 하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포항이 바다도 좋고 파도는 좋은데 서핑을 네. 하기에 그거 말고는 서핑 명소라고 하기에는 서핑 관련한 인프라 좀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해변 같은 경우에 너무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양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서핑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 뭐 숙소라든지 상권이 예, 너무 잘 상권들이 돼 있죠. 너무 이제 발전을 잘 했는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한 거에 비해서 상권들이 크게 발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변을 놀러 와가지고 서핑을 즐기고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포항에서 해결을 못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만 왔다가 서핑 끝나면 또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도시 특성상 조금만 움직이면 또 이제 우리 포항시 도심이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이 서퍼들한테는 이 자연과 함께 이 바다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더 있어서 그런지 네, 그게 아쉽겠네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가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려서 파도가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가 부서져서 밀려오는 파도의 힘이 이제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밀려오는 그런 포인트로 서퍼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파도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도가 이제 부서져서 밀려오는 이제 화이트 워시, 이런 파도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서핑보드를 앞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좀 더 익스트림하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강하게, 좀 더 길게 그렇게 탈 수 있는 곳이 포항, 영일만항, 그리고 월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 양양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변 근거리에, 해변 근처에 숙소부터 해서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서퍼들이 왔었을 때 이제 머물러서 서핑을 하고 또 쉬고 먹고 다음날 또 서핑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가 갖추어져 있으니까 더 오랫동안 더 즐겁게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이제 시내권으로 나가면 이제 호텔부터 해서 많은 숙소들이 있긴 하지만, 해변 근거리에, 해변 근처에는 이제 먹거리나 이제 숙소 부분이 워낙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서퍼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바에 그냥 자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표님 포항에서 서핑한 지는 10년이라고 네, 하셨고 10년 됐고요. 샵을 운영하신 거는 얼마나 되셨죠? 8년 됐습니다. 네.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샵까지 여셨을까 네. 궁금한데 네. 꼭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제 포항에서 같이 서핑을 즐기는 형님들, 동생들이 같이 있었는데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지트? 네, 아지트. 네. 그래서 그 아지트를 만들고 싶어서 처음 서핑샵을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컨테이너 한 동으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이제 서핑 얘기하고 서핑 영상도 보고 네, 같이 서핑 타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처음 시작이 됐었고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네. 뭔가 좀 나랑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서핑하는 친구들을 좀 네. 모으고 싶은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신 맞습니다. 거군요. 네. 8년 운영이면 꽤 오래됐는데요. 네. 원래 처음부터 그 서핑 선수셨어요? 아니죠. 아, 네. 그건 아니시고 네네. 그럼 원래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원래 처음에 이제 스킨스쿠버 강사 겸 이제 산업 잠수사로 일을 하고 있었었고요. 서핑을 접하고 포항 바다를 느껴보고 난 후에는 이 바다에서 내가 정말 이제 이걸로 한번 나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서퍼들의 아지트 컨테이너 하나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 컨테이너가 하나에서 서핑샵을 시작할 때 그 용안리 일대에 서핑샵이 몇 개 정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가 생겼었어요. 네. 하나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뭔가 서핑샵을 막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뭐 번창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없었었고 이 매력적인 스포츠를 많은 사람들이 좀 겪어보게 느껴보게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서핑 강습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아니 근데 그 용안리 바다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넓은데 사실 그전에는 서핑샵도 딱 한 개밖에 없고 네. 거의 유일한 가게였잖아요. 거기가.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보고 선뜻 내가 이걸 차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걱정이 안 되셨어요? 걱정도 되긴 했지만 네. 뭐 하나의 도전이기도 하고 요 바다와 함께라면 한번 내가 평생 가볼 수 있겠다 이런 확고한 마음이 좀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요즘 보면? 어쨌든 이제 남들이랑은 좀 다르게 바다에서 24시간 이렇게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강습을 또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서핑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네.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네. 그 마음들 사람들이 오므로 인해서 저 역시도 같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같이 샘솟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 머물러 있는 것 자체도 항상 즐겁고 새롭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시고 네. 대표님도 같이 또 나눠주시고 이러다 네. 보니까 여기서 좋은 인연도 많이 만드셨을 것 같은데 네. 아내분도 여기서 만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아, 재밌어요. 네. 처음에는 여기서 만난 건 아니었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서핑이라는 거 하나로 같이 만나서 공통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예. 예, 서로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만나게 되고 결혼까지 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영화 같아요. 네. 서핑 친구로 처음에는 만났는데 네. 결혼까지 맞습니다. 가정을 이루시고 네. 지금도 같이 일을 하시겠네요. 네,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아내분도 그러면 고향이? 아내는 지금 원래는 대전 지역이 대전 사람이고요. 아니 그러면 부부가 둘 다 포항의 고향이 아니신데. 네, 맞아요. 어떠세요? 포항 그냥 생활인으로서 살기 괜찮으세요? 생활인으로서는 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예, 도심도 조금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있고 네. 해변도 나오면 좀 가깝고 또 서핑을 탈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도 역시도 서핑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가 내가 연고도 없는 곳이고 네. 살기가 약간 불편하고 이러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지역으로 내가 좀 편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세요? 다른 데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내분한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토스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에서 이제 30년 넘게 살다가 왔는데 대전이 이제 대도시잖아요.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데 포항에 왔을 때 그에 못지않은 인프라, 그 생활하기 전혀 불편한 점이 없었고요.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대전에 없는 바다. 바다가 있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포항에는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명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명소들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저는 좋더라고요. 지금은 거기가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저희 이제 결혼할 때 결혼 사진 찍으려고 그냥 무작정 차를 타고 이 해안도로 돌아다니다가 그냥 내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는 곳마다 다 너무 예쁜 거예요. 제주도 온 것처럼.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곳들이 지금 많이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죠. 대표적으로 이가리닷 전망대도 있고요. 또 저쪽에 유명한 카페, 그 유명한 바다뷰 카페가 또 생기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스팟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지역에 명물이나 명소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축제라든지 대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포항에도 혹시 서핑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페스티벌이랑 그리고 이제 컴피티션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로컬 서핑 대회라 해서 포항에서 포항 지역을 인프라로 해가지고 메인 스팟으로 활용하시는 이제 서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10회 동안 벌써 10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전국 대회는 4회까지. 아, 벌써 전국 단위 대회도 4회나 됐군요. 네, 메이어스컵이 4회를 이루어냈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대표 선발전 그것도 포항에서 치러내면서 점점 더 발전하는 포항 페스티벌과 대회가 이어질 거라 기대해 봅니다. 그럼 그런 대회들 할 때 유명한 서퍼분들 포항에 많이 오시는 거예요? 전국에서 탑 랭킹 친구들이 다 모여요. 이야, 진짜 장관이겠어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그 대단하신 선수분들이 타는 거 보면. 옐로우입니다. 만난다. 자, 옐로우가 오늘 좋은 파도. 옐로우! 와! 김다리! 포항하면은 여전히 과메기를 제일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서핑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거 보니까 앞으로는 포항의 대표 상품으로 서핑이 부상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갖고 있는 포항,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즘에도 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만 된다 그러면 포항이 이 전국에서 또 알아주는 포인트 그리고 서핑의 성지로 발전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주변 서퍼분들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죠. 뭐라 그래요? 제가 프로 서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포항만큼 자기가 질 좋은 파도를 만나본 게 손가락에 꼽힌다 할 정도로 네, 일명 발리 같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발리. 네. 야, 딱 좋네요. 완전 네, 와닿아요. 너무 아름다운 해변이고 또 파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급부상할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발리보다 이제 더 잘 돼야죠, 우리 포항이. 그렇죠. 네. 포항은 이제 질 좋은 파도가 자주 들어와서 저희 서핑하는 사람들이 즐기기 편하고, 그리고 이제 롱보드 존이랑 숏보드 존이 나뉘어져 있어서 서핑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지 않고 안전한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영남권에 사는 서퍼들이 이제 양양이나 부산 바다를 가지 않고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포항 바다에 와서 편하게 서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포항은 파도가 잘 들어올 때는 정말 외국 파도처럼 큰 사이즈도 들어왔다가 또 롱보드들이 탈 수 있는 말랑말랑한 글라시안 파도도 들어왔다가 또 숏보드들이 원하는 이렇게 단단하고 컬이 좋은 파도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롱보드, 숏보드 가리지 않고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파도질인 것 같아요. 이제 포항이 발리보다 더 멋져질 텐데 네. 서퍼 최준우의 계획, 목표가 네.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샵 운영을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 포항에서 이제 국가대표가 나올 정도의 유소년을 선발을 해가지고 잘 키워서 국가대표로까지 키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야, 우리 대표님에게 팍팍 밀어주실 건가요? 아유, 당연하죠. 기대됩니다. 이제 여기가 그냥 서핑 명소뿐만이 아니라 프로 서퍼들의 요람. 그렇죠. 야, 진짜 기대됩니다. 오늘 최준우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서퍼 특유의 여유로움,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긍정 에너지를 저도 듬뿍 이렇게 받으면서 저는 운동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왠지 건강해지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고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아유,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최준우 대표님 앞으로도 응원 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평소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끝에 그 노래 붙여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들으려고요. 좋아하는 노래가 많긴 한데 이제 최근에 갯마을 차차차 네, 드라마 촬영 그리고 그 김선호 배우가 또 저한테 강습을 또 대표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아, 네, 맞습니다. 오, 그럼 잘생겼어요? 엄청 잘생겼죠. 서핑도 잘해요?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서핑 가르쳐 보니까 운동신경이 워낙 뛰어나고요. 인성도 너무 발라서. 어머나 세상에. 네. 아우, 완전 푹 빠져버렸어요. 야, 그 즐거운 기억이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갯마을 차차차의 주제곡 얘기하시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로맨틱 선데이.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거 꼭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